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니스 총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산백병원 감염내과 곽희경입니다. 잠시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신규 교육이고요. 그래서 처음 참여하시는 병원 대상의 교육이고, 일부 기존 참여하셨던 병원의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니스로 대표되는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감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런 감시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각 병원에서 혹은 이제 국가 단위로 어떤 감염 관리 활동의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한된 그런 자원을 활용할 때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료 관련 감염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지 이제 근거의 자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라는 것은 표준화된 정의와 감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각 조사자에 따라서 일치율이 높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감시 체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감염을 진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감염 관리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인 감염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의료 관련 감염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이런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각 기관 혹은 나라의 감염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병원마다 환자군의 특성이 다르고 이제 증례를 어떻게 찾아내시는지에 따라서 감염률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률만으로 각 병원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더 일찍 이런 감염 감시 체계를 만든 여러 병원들이 있고,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1970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NHSN의 전신인 NNIS로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한 90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체계를 만들었고, 일본이 2000년, 우리나라의 코니스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질병관리청 연구 용역으로 코니스가 처음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2021년도부터는 이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뒤에 보시겠지만 코니스의 그런 어떤 범위나 이런 세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코니스 ICU 모듈이 처음이 시작됐고, 2007년도에 SSI 모듈,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NICU 이런 순서로 지금은 총 7개의 모듈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병상수 기준이 이제 400병상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병상 기준이 없어진 상태이고, 2016년도가 코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이때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수가가 생겼고, 그러면서 병상 기준도 200병상 이상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대폭 완화가 됐고,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코니스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코니스 ICU 모듈이고요.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모듈이고, 그 다음 해 SSI 모듈이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에 신생아 중환자실, 2020년도에 손위생과 클랩시 모듈, 그 이후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이런 모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의료 관련 감염 그 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병관리청의 민관위탁 사업으로 총 6개 세부의 7개 감시 모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중환자실 모듈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지금 참여 기준은 이제 병상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감염관리실장이 정하는 의사와 감염관리 전담자가 정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 사례를 증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은 코니스 중환자실 모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12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코니스 참여 기관은 이제 계속 증가되어 왔고 처음에는 상급 종합병원 중심의 종합병원이 이제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병원과 요양병원급의 그런 기관에서 더 많이 이제 참여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종합병원의 한 87% 정도가 이제 코니스 ICU 모듈에 참여하고 있고요. 코니스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병원급은 한 10%, 요양병원은 한 50% 정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한 30%, 27.6% 정도가 2025년에 코니스에 참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병원에서 코니스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코니스 중환자실 모듈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으로 외부로 입력을 하는 웹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이제 물론 2016년도 이후로는 이게 뭔가 이제 수가 체계와 연동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감시 체계로 시작이 됐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각 병원에서 각 병원의 감염률 자료는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분기별로 뭐 한 분기만 참여를 한다거나 뭐 2분기만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각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이제 1년을 연간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코니스에서 중요한 건 통일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정기적인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화된 자료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뒤에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보시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감시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에 이런 질평가 지표에 코니스 참여 여부가 포함이 되고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수가가 만들어지는 등의 이후로 이제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의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니스 중환자실 모듈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이제 각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기관에서 감시를 수행하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게 되고 저 안에서 이제 보고서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 다른 병원의 감시 그 감염률과 비교해서 각 병원의 감염률 자료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니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운영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강의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런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매뉴얼을 이제 매년 개정할 예정인데 매뉴얼을 개정하고 선생님들께서 감시를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헬프데스크에 올려주시면 그것에 대한 Q&A 답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저희가 입력해 주신 자료를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분석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병원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을 받으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자료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서 타당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니스 중환자실 모듈 참여 기관의 현황을 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병상수 기준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병상수가 굉장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할 만한 병원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12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여기관 수는 병상별로 보시면 9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사실은 초반부터 참여했던 병원들이 많아서 이제 참여병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고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맨 왼쪽 바가 2015년이고 그 다음이 이제 2016년인데 300병상 미만의 병상이 이제 300병상 미만 300에서 499병상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2016년도 이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니스 중환자실 모듈의 경우는 참여 중환자실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이후에 참여한 중환자실의 종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들은 내과계 중환자실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의 중환자실로 그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내과계 환자가 주로 있고 다른 환자들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내과계 통합 중환자실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저 바이고요. 저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런 중환자실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코니스 자료는 이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감염 환자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감염 감시 자료를 입력하시게 되고요. 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 실무자 교육은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 3월 달에는 심화 교육이 또 한 번 있을 예정이고 오늘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 유튜브에서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기관 실무자 워크숍은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최종 컨펌이 되면 이제 매년 시행하는 것인데 중환자실 모듈에서 이제 의료기관 특성 기초자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의 어떤 허가 병상수라든지 어떤 모듈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문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각 병원에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코니스 매뉴얼은 각 병원에서 이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자료를 입력할 때 이런 감시 기준을 판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건 저희가 매년 개정하진 않았고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했었고요. 이제 2026년도부터는 이제 매년 개정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요새는 책보다는 이제 PDF 파일로 받으시는 걸 더 선호하시기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책자로 만들지는 못했고 일단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해에 감시에 사용하시면 그런 되는 시스템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헬프데스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Q&A를 올리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130건을 회신을 했었고 이제 감시하시다가 뭐 날짜가 애매하다든지 이게 감염 여부인지 애매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Q&A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회신을 해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매뉴얼을 개정하거나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런 좋은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시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Q&A에 올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장 지원은 각 병원에서 특히 이제 혼자 감시를 하시는 그런 병원들이 있을 텐데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실 경우에 저희가 현장 지원 모집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 선생님들이 각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뭐 시스템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런 감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코니스 ICU 모듈에서 이제 매년 실시할 예정인 것 중에 하나가 내부 타당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코니스의 감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입력하신 병원 자료들을 저희가 감염률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몇 개의 병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병원에서 리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병원에서 이제 혈액배양이나 소변배양 양성인 환자들의 리스트를 받고 저희가 다시 그것을 리뷰를 부탁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입력해 주신 혈류 감염이나 요로 감염에 대한 감염률이, 감염 건수, 감염 사례 분석이 정확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으실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뭔가 이런 거를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귀하게 입력해 주신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그런 1분기, 2분기, 분기별로 저희가 감염률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또 감시 보고서라는 항목으로 이제 저 웹 시스템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는 이제 좀 폐쇄적이어서 이제 참여 병원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보시려고 할 때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주간이라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관련 감염 학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간 보고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필요하신 자료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또 2024년부터는 질병관리청과 학회 코니스에서 공동으로 감시 연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연간 자료 보고 같은 것들을 이런 연보 형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차는 좀 있지만 이런 매년 감시 자료가 연보로 발표되고 있고, 사실 이거는 2024년에 처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감시 1년 자료를 7월부터 6월 다음에 6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코니스 시작이 2006년 7월부터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감시 연보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025년 자료부터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연간 자료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이런 감시 자료를 보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중환자실 감염 입력해 주신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보시는 것과 같은 지표로 산출됩니다. 요로 감염 발생률, 혈류 감염 발생률, 폐렴 발생률이 있고, 각각의 카테터,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관련 감염인지에 대한 감시 자료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를 어느 정도나 사용하는지, 저 기구를 많이 사용하면 기구 관련 감염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로 카테터,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사용비 이런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코니스 랩이라는 웹 베이스드 시스템, 리포트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웹사이트는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제 질병관리청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병상 규모별 감염 관리,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 전체 병상별로 감염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본인의 병원 자료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원들의 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저 퍼센타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별로 참여하시는 중환자실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고, 병상 규모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병원의 값이 어느 정도이신지 나올 거고, 보통 이제 이 감염률이 퍼센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10%일, 90%일 그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25%, 75, 만약에 해당 병원 값이 뭐 3.2인데 저게 25%와 퍼센타일과 75%일 사이에 있으면 우리 병원의 그런 감염값이 그 정도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시면 중간값은 한 5.03이니까 25에서 50%의 정도에 해당하고, 그 정도로 이제 중간값보다는 낮은 정도의 감염률을 보인다. 이제 이런 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도 연보에 게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때부터 2023년도까지 감염률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관련 감염 발생률, 그리고 기구 사용비 이런 것들을 이제 기구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감시 연보나 보고서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감염 관리의 그런 률이나 이런 자료를 평가하실 때 이제 이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016년도에 조금 작은 규모의 병상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이런 기구 사용비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병상 규모별로도 이런 기구 사용비를 구분해서 연보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률 자료도 이제 그 보고 자료에 같이 나와 있고, 선생님들께서 각 감염건에 대해서 원인균이 뭔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어떠한 항생제 내성균들이 뭐 MRSA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CR이나 이제 이미페남 내성 클렙시릴라 뉴모니 같은 이제 CR이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성률 추이도 저희가 ICU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감염 지표라는 걸 저희가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감염률만으로는 2016년도 이후에 여러 이제 참여 의료기관의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 이제 제시가 돼서 저희가 이거는 연보에만 일단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발된 예측 모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감염이 발생을 하는지를 저희가 예측값으로 구하고, 실제로 그것 이상이 되면 감염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것 1보다 낮으면 그 수치가 감염이 적게 생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인데, 요것은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연보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된 자료여서 실제로 뭐 요로 감염이나 혈류 감염이나 폐렴 같은 경우에 표준화 감염비가 1보다는 작게 나오고 실제로 예측값보다는 적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자료가 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시는 그런 자료는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을 관리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정확한 감염 자료도 중요하고요. 분모 자료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 건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이전 자료에서 이제 분모 자료를 굉장히 좀 잘못 입력된 케이스들을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감염 건수도 중요하지만 분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자료가 다시 여러분들께도 좀 더 정확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